안녕하세요. 상상 속의 미래 사회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13주 발표팀입니다. 목차는 미래 인류, 미래 환경, 미래 상상, 그리고 미래 스포츠가 있습니다. 먼저 미래 인류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기술의 발전과 인류의 변화는 항상 함께 왔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생산량이 늘어나자 비만인 사람이 늘어났고,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의 등장으로 거북목과 구부정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 그래프는 대한민국 비만 유병률의 추이인데요. 남녀 가릴 것 없이 모두 중과치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거북목 증후군 환자 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역시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라는 기술은 인류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까요? AI 기술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AI가 미래에는 일상생활, 업무, 학업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진 정교해진 AI 기술의 예시인데요. 왼쪽과 오른쪽 중 어떤 것이 진짜 사진일까요? 왼쪽이 AI 같고 오른쪽이 진짜 사진 같지만 놀랍게도 오른쪽이 AI 그림입니다. 이 사진은 서울에서 야간에 운행 중인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자율주행 역시 정교해진 AI 기술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는 인류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 노력을 극단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성대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과제가 주어졌다면 현재는 다음 사람은 직접 노력하여 결과가 나왔다면 미래에는 그냥 AI에게 보고서 요청 후 제출이라는 아무런 노력 없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 저는 AI가 인류의 뇌를 대체하고 인류의 뇌는 퇴화할 것이라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앞내용을 바탕으로 미래 인류를 직접 상상해 그려봤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쪼그라든 뇌로 인해 작아진 머리와 구부정한 자세, 줄어든 활동량으로 인한 뱃살과 엉덩이 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사회 환경과 에너지 측면에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상승으로 인해 우리가 사는 집의 형태가 바뀔 것이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걷고 생활하는 집안 자체가 올라갈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아파트 4층 높이가 미래는 1층 높이가 되거나 산 정상 같은 고지대로 주거 지역이 변화하거나 또는 아예 물속에서 지낼 수 있는 집이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와 천연가스의 비중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왼쪽 그래프처럼 현재는 석탄과 석유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래엔 석탄이 거의 사라지고 석유는 절반 정도 줄어들어 대부분 천연가스와 친환경 에너지가 소비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른쪽 그래프처럼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효율이 태양광, 석탄, 풍력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인 폐기물 처리와 사고 가능성이 보완되어 원자력 발전소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왼쪽은 우리나라 발전량의 30% 정도가 원자력이고 풍력, 수력 등을 합친 재생에너지는 7%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 기술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동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들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하교를 하거나 요리를 할 때, 운동할 때 등 발생하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치환되는 것입니다. 왼쪽은 실제로 현재 시행되는 앞전 패드를 밟을 때마다 발생하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예시이고 이외에도 앞전 소자 돌기를 이용해 입고 움직이기만 하면 에너지가 생산되는 셔츠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엔 이런 에너지 전환 기술이 상용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 상상은 정말 미래엔 어떤 것이 생겨나고 어떻게 변화했을지 지금은 없지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정말 말도 안 되고 실현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만 혹시나 미래엔 기술이 발전해 생기지 않을까 싶은 것들을 상상하여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고 친구들에게 미래에는 무엇이 생길 것 같은지 질문을 통해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 상상해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물속에 있는 집입니다. 물속에 있는 집은 바닷속에 집이 지어져 있어서 바닷속을 생생하게 볼 수 있고 여러 집이 모여 수중도시를 형성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며 땅에 집을 지을 공간이 부족할 경우 집을 지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됩니다. 다음은 벽이 이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끼는 진흙과 함께 틈새를 메우는 용도로 잘 쓰였는데 이유는 이끼가 스스로 자라면서 틈새를 막고 흙이 비바람에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벽을 이끼로 하는 이유는 이끼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이끼는 큐티클층이 없어 같은 면적의 나무보다 많은 미세먼지를 정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공기를 맑게 하고 지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빙워크 인도입니다. 무빙워크 인도는 인도가 무빙워크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인도가 무빙워크처럼 된다면 걷는 속도에 인도가 움직이는 속도가 더해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불편하거나 아픈 사람들이 걷지 않아도 이동이 가능해서 쉽고 편리하게 밖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억 보존 장치입니다. 기억 보존 장치는 인사이드 아웃의 기억 구슬처럼 기억이 담겨져 있어 기억을 보존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재미있었던 혹은 꼭 남기고 싶은 기억을 생생하게 저장하여 보관하고 다시 기억하고 싶거나 그때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싶을 때 이 장치를 이용하면 다시 생생하게 기억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기억을 잊어버렸을 경우에 기억 보존 장치를 통해 잊은 기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이 과거 사람들이 저장해둔 기억을 보고 과거를 진짜처럼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 알약입니다. 강화 알약은 알약을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 능력이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싶은데 눈이 잘 안 보일 때 시력 강화 알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시력이 강화되어 멀리 있어도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짐을 정리하거나 옮길 때 혼자를 들 수 없거나 힘이 부족할 경우 힘 강화 알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힘이 세져서 혼자여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장치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장치는 인간의 뇌와 사물이 서로 연결된 장치를 통해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실제 그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이 켜지라고 생각을 하면 뇌와 불이 켜지는 스위치 사이에 연결된 장치를 통해 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핸드폰을 보거나 잠이 들어서 혹은 위치를 모를 때 내려야 할 곳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내려야 하는 역을 알려달라고 생각하면 뇌와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는 장치를 통해 도착했을 때 알림을 보내주고 버스의 경우 뇌와 하차벨까지 연결되어 있어 알림도 주고 하차벨까지 눌러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미래 스포츠입니다. 미래 스포츠는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스포츠에는 점점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있으며 엄청난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팬 문화는 스포츠에 투입되는 자본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스포츠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하나의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3-2024 시즌 축구 이적 시장 선수 거래표입니다. 이 표는 가장 비싸게 거래된 선수 순서로 나열된 것입니다. 가장 비싸게 거래된 선수는 데클런 라이스라는 선수고 거래 가격은 약 1억 1,600만 유로, 한화 약 1,600억 원 가격입니다. 이미 축구 시장에서는 이처럼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2024 농구 선수의 연봉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연봉 1등은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입니다. 커리의 연봉은 약 5,576만 달러, 한화 약 750억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구 시장에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연봉으로 오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K리그와 KBO 야구리그의 2022-2023 관중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관중 수가 늘어나고 있고 스포츠의 팬층은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미래의 스포츠 산업은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가 심판 대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스포츠에서는 오심 관련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오심보다는 정확한 판정이 우선이다라며 서로 의견을 팽팽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BO의 로봇 심판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입니다. KBO는 오심을 방지하기 위해 로봇 심판을 도입했습니다. 이처럼 기계가 스포츠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서 로봇이 경기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전력 분석관이라는 직업이 있는데요. 이 직업 또한 기계로 대체될 것이라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전력 분석관이란 경기 중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 직업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기계가 전력 분석관이라는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VR의 발달로 인해 더 생동감 있게 스포츠 중계를 즐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로 앞으로 실버 스포츠 산업이 확산될 것이라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스포츠로는 게이트볼, 피클볼, 그라운드 골프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실버 세대를 타협할 스포츠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머지않아 이러한 스포츠들이 올림픽 종목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